안녕하세요. 됐다. 한 10명 정도 오면 할게요. 한 9시 5분? 5분쯤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저 하이티켓 마케팅 3장인데, 이게 책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할 말이 더 했어야 됐나? 책에다. 요약돼서 그런 건지, 더 했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좀 느리게 지금 진도가 나가는데, 사실 이거는 무료 강의이기도 하고 좀 디테일하게 다루면 더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좀 제가 뭔가 이걸 컨트롤 해봤자, 말을 컨트롤 해봤자, 정제되게 컨트롤 해봤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때 되는 거지, 어떤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꽂히는 대로 해볼게요.
그 8명 정도 들어오셨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3장부터 저번 주에는 2장 했죠. 3장인데 3장이 3챕터가 아니다. 여러분 1챕터의 3장이다. 1챕터의 3장. 여기서도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 이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을 24시간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 다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질이라든지 고 레버리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 다 챙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오늘도 제가 진단하다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은 어떤 뭐 노션 시스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면 원칙을 내가 좀 어겼다 그러면 이거 이 원칙 어기지 않기 위한 시스템 뭘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시스템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좀 몸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사실. 근데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는 아닌데 약간 지금 여기에 약간 담이 온 것 같거든요. 한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와요, 얘가.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 뭐 그냥 2년에 한 번 좀 아프니 그냥 아프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시스템 쪽 사고를 요즘에 좀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 노트북을 제가 아직 안 샀는데 이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허리가 펴질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허리를 피는 것도 힘들어. 왜냐면 너무 꾸준한 거북목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지금 너무 아파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하루가 축 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노트북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1시간마다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또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한 거지. 스트레치법도 오늘 저 도우치러 왔다가 배워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힘들어도 지금 허리 피는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한 3개월이라도 계속 저도 하다 보면 시스템과 루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아프는 제 담이 오는 그 패턴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패턴을 유의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 하면 허리 망가지면서 이게 코칭 자체를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컨설팅 대표님 중에 계속 허리 디스크 막 이러더라고요. 어, 그, 제가 그 예전에 리세커에도 경연이도 허리 디스크 왔다고 그랬는데 난 그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이거 되게 위험하겠다는 좀 온 거지. 그렇게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이게 또 재발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잖아. 내가 실수를 한 것들이나 몸이 이상이 왔을 때. 그게 시스템인 거야. 결국에는 내가 그 담이 오는 설계를 만들어 버린 거지. 나쁜 설계. 그러니까 설계가 미비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이 담이 오는 시스템도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해서 거북목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주기적으로 오겠죠,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야. 우선 뭐 사업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것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법정 리스크도 제가 시스템이 있고 회계 리스크도 시스템이 있어. 근데 건강 리스크 시스템을 지금 이제야 설계를 한 거죠, 저도. 예.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품질을 제공하는 능력인데 시스템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을 때도 그렇죠. 제가 컬럼을 쓰면 PD님이 유튜브 찍을 때 2시간 칼럼을 쓰기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커리큘럼 고도화도 피어러닝 스탠포드 시스템 수강생이 직접 커리큘럼 수정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건데 오늘도 하나 했었어. 뭐였더라? 44기에서 그 뭐야 책
출판 GPT를 만드셨길래 거기에 커리큘럼에 또 업데이트를 해줬어 내가. 이게 보면 여기 가면 책 출판 시스템에 사입사기 대표님이 이걸 해줬더라고. 자료실에 가면 여기 마케팅하는 거 있죠, 책 출판. 요거 오늘 업데이트한 거야 커리큘럼.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커리큘럼 업데이트 돼. 수학생이 직접 커리큘럼 수정해.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어그레이드 뒤에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진단거에서 녹화본 GPT에 넣어서 비효과적인 부분 계속 피드백 받고 지금도 오늘 진단 하나 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거 80점인가 나왔더라고 내가. 잘못된 거 또 수정하겠죠 제가.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감정 컨트롤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 컨트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 수치심, 분노, 자부심, 자아실현 이런 게 올 때 주로 거의 사명으로 다 심화를 하는데 처음엔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두려움은 행동이다, 수치심은 시시한 감정이다, 분노하면 돈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노가 올라왔다, 수치심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아실현 시기상조 맞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말입니다. 부하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돈이 막 수십억의 빚이 있더라도 월 상환액으로 보면은 한 3천 넘기가 힘들고 진짜 한 100억 가까이 되거나 50에서 100억 가까이 되면 그때 한 7, 8천 나오는 것 같아요. 월 상환액이. 그러면 3천 넘기가 힘들면 사람들은 이거 언제 갚지를 집중하는데 사실 월 3천인 거예요. 예, 사실에 집중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진이어서도 있고 욕먹을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 내가 어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뭐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하여튼 결국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행동이라 이렇게 세뇌하고 세번 바꾸면 뇌는 다시 인식하는데 결국에는 두려움은 행동 이렇게 해서 몇 번 한 3번 정도만 반복하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다음에 페르소나 기법. 이건 뒤에다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건 페르소나가 따로 나올 거니까 존재 긍정도 그렇고 그냥 하여튼 결국엔 요런 것들 다 취합한 것들이 이제 A 그라운드 교육이라는 거죠. 부하율이 제거되고 잠재의식 탐구되고 페르소나 세팅해서 감정 컨트롤하고 페르소나 세팅하는데 부족 세팅한 다음에 신념화하고 사명화해서 사명 전략화 어떻게 해서 결과를 완전히 미리 확신하게 만들고 사업을 끝내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A 그라운드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싫어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믿는 건데 그냥 문제는 당연히 전환점이다. 이렇게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문제는 풀어야 되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예.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반복하고 문제가 또 나오면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반복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스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그게 원칙화되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고 안 지키는 게 없다면 점점 자유가 오게 돼요. 그리고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면 내가 좀 행복해지니까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계속해 그러니까 사소한 거부터 시스템 만들어낸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코칭할 때 진짜 사업 코칭은 난이도가 꽤 있는 작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한 8년 동안 해보니까 한 3, 4년 동안에는 사업 코칭이라기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4년에서 한 6년 사이에서는 이 컨설팅과 코칭의 접점을 찾아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코칭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한 4년에서 6년 차는 제가 지금 8, 9년 차인데 거기다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코칭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어떤 사업적 전략을 넣어도 안 돼. 거기다가 이제 개인사라든지 대표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나한테 파악이 안 되거나 솔직하게 재물을 안 깎거나 사업의 오너의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말이 안 들어갔거나 그러면 이제 뻘코칭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제가 코칭을 잘해도 뻘코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상황도 정의가 안 됐고 예. 결국은 해결책 찾기 전에 문제 근본 오니까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문제가 있으려면은 현재 상태와 해결돼야 되는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존재하지가 않아. 욕구도 없으면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예.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냥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징검다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개 한 개 해결하면서 목표에 도달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잠시만요. 누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하다 했지? 어. 그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건 뭐냐면 정보가 없거나 자원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예요. 빚이 많다고 한번 쳐보자. 근데 정보가 하나면 이게 끝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빚을 갚는 정보를 모르거나 갚을 시간이 없거나 자원이 없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A 그라운드 컨설팅 할 때 진단 올 때 되게 오해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명 전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사명을 먼저 정해온.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는데 등록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혼자 사명도 정하고 혼자 사업계획 다 해온 사람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1주차에서 그게 다 뭐 쓰레기가 제거되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보고서를 읽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실제로 46기인가 45기인가 해서 먼저 막 이상한 사업계획서 들고 왔는데 저는 보질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그 앞에 하드웨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구조와 틀에 따라서 숙제는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습관의 전략과 부하율, 잠재의식 급한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 D가 이미 왜곡이 돼서 나한테 전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다 점검하게 만듭니다. 돈의 의식, 가계부 이런 것들이죠.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것부터 제가 잡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고객의 뭐 개인사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진단 전에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이것도 저처럼까지 파악하는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파악하냐면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그 어떤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신뢰하는 가족한테 터놓지 못한 것도 나한테 가져오거든. 일반적인 컨설팅을 할 때는 그거 안 되잖아. 너 언제 봤다고 얘한테 그 말을 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컨설팅이라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은 개인사까지 다 포함이야. 근데 실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그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게 누락된 상태에서 막 사업 코칭을 하고 있고 사업을 기획했다는데 그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내가 기획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천재적이라도. 결국엔 진단 전에 의료로 보면 의료 가식을 범하는 거나 다름없어. 정확한 진단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도 없게 고객이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고객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게 고객에게 할 수밖에 없게 커리큘럼을 만든 거지 사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은 진단 컨설팅을 받아도 핵심은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제가 스탠포드 조장을 이번에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스탠포드 조장을
47기까지는 했지만 우리가 48기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스탠포드 조장은 5주 뒤에, 그러니까 원래 그룹 컨설팅 1대1 할 때만 해도 4번 5번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선택을 해. 확률 높긴 해. 괜찮아. 그리고 확률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컨트롤을 잘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가 돌아가거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5주 뒤에, 그러니까 4주 5주면은 한 2달 3달 사람 보고 선택해요.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한 번의 미팅으로 다 속속들이 보는 것도 불가능하며 4번 다 3번 4번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한 개 사항 갖고 2번 3번 코칭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컨설팅을 보고 코칭을 본다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코칭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잘났고 뭐 못났고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증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나쁜 컨설팅 뭐냐면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진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증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모르고 오진하는지도 모르고 고객도 몰라. 그러면은 아주 베스트한 거 아니야? 고객이 몰라 오진한지. 대부분 고객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 고객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고객도 어떻게 하는 게 태도가 좋으냐면 컨설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고객들은 최악의 고객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죠. 1대1 코칭을 해요.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끌고 가줍니다, 내가. 그래야 소리 소문 없이 구조로 끌고 와요. 그러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너무 많다. 이거 뭐 숫자 이렇게 많냐. 나 너무 힘들다. 근데 결국에는 진짜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잖아. 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에서 그냥 나를 그냥 어떤 쓰레기 퇴비 마냥 만날 거면 그냥 1대1을 하는 게 낫긴 하지. 나도 그게 편해. 왜냐면 나는 1대1 전문가야 원래. 저는 이제 컨설팅 아무것도 준비해줘 내가 대표님 아무 말이나 해도 내가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사실. 근데 서로한테 도움이 안 돼. 자기의 문제 원인도 모르고 자아가 비대해서 컨설팅을 자기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컨설턴트는 제가 그룹 안 들어오고 1대1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속해가지고 제가 6개월, 9개월 끈 사람도 있어요. 6개월 꺼가지고 그룹으로 겨우 넣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놓고 욕을 해요. 원하는 게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의사를 넘어서 끔찍한 의사로 고객이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고객은 영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브랜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오는데 실제는 당신 마인드셋이에요. 당신의 부하율이에요. 쇼폼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예. 정리정돈이 불가능해서 그렇다고요. 부하율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남편하고 와이프랑 싸워서 그런 거예요. 에고가 너무 비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부심을 죽어라도 안 나요. 자부심이 사는 이유라서 그런 거예요. 같지도 않은 가짜 사명 가지고 있는 거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명 얘기하고 앉아있고 브랜딩 얘기하고 앉아있고 돈 의식이 왜곡돼 가지고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있잖아 진짜 문제는 그거 찾아서 내가 수술하는 거야 사실 이거 거의 의사 수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사람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신뢰를 토대로 그 사람의 기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더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뭐 투사나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것까지 다 솔직하게 소통을 해서 끌어내야 돼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3, 4년, 지금은 많이 없는데, 3, 4년 전에 이게 되게 쉬운 줄 알고 막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하는 짓을. 이건 A그라운드 영어로 입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커리큘럼을 얘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구나. 이렇게 뭐 강의 들을 필요는 없겠네. 개뿔이지 뭐. 한번 해봐라. 날 도와주는 거다 그 사람들은. A그라운드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 다 푸는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나 좀 도와주라고.
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마인드셋 싸움인데 사업은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돈을 추구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마인드만 추구했을 수도 있고 깨달으면 이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죠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음, Y법인데 그러니까 그 고객의 문제로 하는데 이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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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냐? 이거 왜요? 한 5번 물어보면 다 나와요. 대부분.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뭐 이런 직사고법도 있는데 이건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음, 이거 앨런 머스크 너무 뻔하니까 박상 넘어갈게. 배터리가 비싸다는 기본 가정을 의심해서 배터리를 싸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 이거 왜 비싸지? 왜 비싸지? 막 이러면서. 이걸 응용한, 1원칙 사고법을 응용한 제 걸 한번 해볼게요. 어, 컨설팅 회사, 교육회사, 코칭 회사 이것들은 전부 겁겁지인데 A그라운드는 사람을 왜 변하지 못하지? 무엇이 배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어떤 구조가 사람을 실행하게 만들지? 어떤 게 있으면 몰입과 신뢰를 만들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버티게 만들고 사는 목적을 만들지? 뭐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에요. A그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던 것들이죠. 이게 사명이 가장 적합하겠다. 예. 그리고 이 철학적 질문에서 더 들어가면,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왜 변하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가다가, 그냥 어차피 안 변하니까 인간이 뇌에다가 칩을 박아야 되겠구나. 강제로. 그러면, 변할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간 거지. 그렇다면 내가 수술을 할 수는 없고, 조직 해부를 해서, 교육으로 최대한 칩을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사실. 이 되게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서 연구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비즈니스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거를 다 파야 되겠네.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한 3, 4살 때가 순수했을 거 아니야? 그때를 회복하게 해야 되겠네. 어. 그리고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거, 아무리 내가 이렇게 무료강의로 막 떠들어봤자, 어, 제일 빡치는 부류가, 아니, 빡치는 거 아니고, 막 무료강의를 떠들어. 그러면 내 책을 막 다 읽어. 어, 다 읽어. 그래서 자기가 파악한 줄 알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파악한 줄 알아. 이게 된 줄 알아. 어. 심지어 이거 대표님 내가 진짜 처절하게 연구해가지고 이거 해. 열로 부패 있으니까 이거 하라고 좀 이거 하라고 이래도 못하는 교육이야 이거. 그러니까 완전 체득 교육이야. 몸으로 진짜 죽을 뻔 몇 번 해야지 뭐가 와닿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해야 되지? 내가 혼자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가르치게 만들어낸 것이 피어러닝과 스탠포드. 그렇게 하려면 나랑 맞는 사람도 교육했구나.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들. 여기 오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진짜로. 여기 되게 희한한 시대관이잖아. 음. 그래서 주로 이제 저랑 이제 말이 통하는 중에 되면 한 2달 정도 내한테 좀 빠져 사는 상태. 또 심하면 한 2년 동안 빠져 산 상태도 있고, 2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긴 가야겠다는 선택한 애들까지 있잖아요. 예. 결국엔 어떻게 하면은 천명과 사명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행복하게 낼 건가. 그걸 계속 연구하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가 저희의 전략들인 거야, 그냥. 예. 다음으로, 파레토 원칙. 음. 저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파레토 원칙 어겨가지고, 그냥 20%, 고 레버리지 할 돈 20%. 코칭만 너무 에너지 썼었거든요. 유튜브 세일즈에 원래 80% 에너지 집중해야 되는데, 어, 안 했었고, 몇 년 동안. 원래부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유튜브 기획, 방금도 유튜브 기획 던졌거든, 제가. 아무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원칙에 골 에버리지 활동 20%에다가 80%다 부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단순한 원칙, 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8주차, 9주차, 한 10주차쯤 가면요. 한 10주차쯤 되겠다. 빠르면 8, 9주차고요. 빠르면 8, 9주차, 한 10주차쯤 되는데 굉장히 사업을 단순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되게 그러니까 6, 7, 8, 9가 되게 복잡하거든. 이거를 채우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걸 임계치를 넘어가면 되게 단순해지는 사업이. 아, 이것만 하면 되네. 아, 이거 실패하기 힘들겠구나. 예. 그러면 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만들고 최고의 자기 검열을 해체하고 슈퍼에고를 해체하니까 회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금 코칭하는데 46기 대표님인가? 진짜 아슬아슬했어. 거의 잡혔어, 단순하게. 딱 발표에 바로 직전에 잡혔어, 이 사람이.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 다 놓을 수는 없지. 그래서 스탠포드 내가 치고 들어갈 건데 그러면 단순해져, 사업. 그러고 나서 변동이 별로 없어. 음.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업을 기획하거나 제대로 된 본질에 입각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하거나 나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나하고 맞지 않은 사업을 기획한다면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음. 그 상태에서 단순함의 원칙을 지킨 상태에서 제거를 해나가는 거야, 복잡한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정 컨트롤 안 배워도 감정이 계속 요동치길래 이거 배워도 안 되는 거냐고. 나도 내가 의심스럽다고. 나는 됐는데 왜 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나한테 적응됐다니까. 뭐 나하고 걔하고 다른 인간인 거야? 라고 보다가 쇼폼을 없애버렸어요. 제거를 했어요. 효과 바로 나와. 내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쇼폼을 보고 있어서 그렇게. 신경 전달 물질에 정신병이 걸린 거지. 또라이인 거지. 쇼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 결국엔 제거를 얼마나 제대로 딱 제거를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 겁니다. 그 다음에 끌어당김. 음. 요즘은 끌어당김을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대중화도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전만 해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류였는데요. 되게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제대로. 끌어당김도. 예를 들면 끌어당김 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왜곡되면 어떻게 하면 생각만 합니다, 이 사람. 거의 마법사. 사다리가 나온다, 사다리가 나온다 하면 진짜 사다리가 나오거든. 눈에 띄어. 빨간색 차, 빨간색 차, 빨간색 하듯이. 그거 당연히 생각에 맞지. 근데 거기에만 하는 무지성 끌어당김 시봉자들이 있는데 생각만 엄청 합니다, 얘네는. 이루어지기까지 아무 노력도 실행도 없어요, 이 사람들.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거라는 상황상을 하는 백마탄 안전병도 많고요. 근데 사업에서는 반마탄 안전병이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몇 번 이루어지면 진짜로 믿게 되는 게 문제고 결국에는 이게 또 자부심으로 굳어지면 여기에만 계속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자부심이라는 건데 저희나 여기 A그라운드에서는 자부심을 되게 그렇게 좀 좋은 감정으로 보지 않죠. 예. 결국에는 이 자부심에는 어떤 부정적 게 좀 있거든요. 외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조건 없이는 더 낮은 수준에서 갑자기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자부심이 너무 세면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자부심이 세면 공격받았을 때 엄청나게 그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죠. 네. 결국엔 자부심 안에 부정적인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오만함과 부정성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 특징은 성장을 가로막고요. 자부심 안에서는 감정상 문제나 성적 결함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 결국엔 이 상태에서 또 A그라운드 오면 또 힘들어져요. 예. 제 말이 아예 안 들어가요. 듣고 싶은데도 못 듣겠다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로는 들어야 되는 걸 알거든. 근데 가슴에서 자부심이 이게 꽉꽉 눌러 있어가지고 안 돼. 예. 그래서 이거 놓지 않고 코칭 오면 돈 주고 와서 자기가 코칭하는 기괴한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아.
코칭을 받진 않고 코칭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깨기가 너무 어렵고요. 현실에서 계속 그 김수치심 변하고 열등감은 변하고 진퇴양난 빠져 이게. 그 자부심은 총 3가지 형태. 벤마탄 왕장님 형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자꾸만 누가 도와줘 가지고 유리한 위치입니다. 두 번째가 빈민가에서 자수성가 형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성공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 근데 그게 현재는 먹히지 않는 사람들. 그게 다 부서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이걸 되게 실사례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무료 강의라서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 약간 약간 누군가를 까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인정 욕구형도 다 실사례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욕구형인지 자수성가형인지 백마탄 안자닉형인지 혹시 여기 속하여 있다면 처절하게 이걸 좀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글을 읽는다고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 하지만 글을 읽어서 이걸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결국엔. 음.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막 별의별 수를 다 연구를 해봤거든. 이거는 내가 되게 연구자야. 나는 사실 사람 행동의 연구자에 가까운데 막 소리도 쳐봤고 달래보기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알아. 떼어내야 되는 걸.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 대표님 이게 내 사는 이유라는 게 확실했어. 이게 내 사명인 거야. 근데 사명은 그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그 자부심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3회 법칙, 스탠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한 명이 자부심을 내려놔. 두 명이 자부심을 내려. 이건 내가 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이거 자부심 건드려 버리면 타인이 건드려 버리면 되게 힘들어져.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사실 2주차 잠재 의식에서 그 김 부장 이야기 같은 거 내가 들려줬죠. 자존심 내려놓는 작업, 내가 했다. 그래서 2주차가 필요한 거야 사실. 감정 컨트롤하기 위해서 잠재 의식 필요한 거잖아. 다 연결돼 있잖아. 그거 따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만 통합해서 가르치고 있어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 이런 캐릭터를 한국에서 본 적은 없어. 내가 한 4억 이상 썼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냐 이건데 우선은 구조적으로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을 신문기사로 하죠. 비전보드로 시작해서 비전 선언문 시작해서 10년 뒤 신문기사 한다면 그걸 끌어당긴다. 사명을 세팅해서. 사명을 설정하는 게 1번이야. 내가 진짜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를 해서 찾아내야 돼 우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잠재의식 리셋해서 감정 컨트롤하고 존재 긍정 세팅을 해놔야 돼. 예. 왜 태어나는지 찾아야죠. 사명. 방해 요소도 쓰레기들 다 제거해야 돼. 인간관계, 뭐 재무 이런 거. 그러고 나면 좀 순수한 상태가 돼서 이 백지 도화지에서 결과를 좀 지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결과를 어떻게 지도하냐면은 이제 이 말을 이 사람한테 듣고야 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코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내가 좀 재밌는 코칭 그 구전 모먼트인데 이걸 한번 목표로 해보려고 싶은데 요즘에 크리에이터들 돈 잘 버는 크리에이터 분들 타겟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좀 먹히더라고요. 기수마다 한 명씩 들어오시길래 어, 야, 크리에이터가 그 공동구매든 브랜드는 돈을 벌려면 우선 행복해야지 지속 가능한데 크리에이터가 행복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려면 여기 A그라운드라는 데를 가야 된다. 여기 위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런 걸 배울 곳이 없다. 나 이거를 그냥 한번 설계해봤건 지금. 그게 구조화된 끌어당김. 그리고 오늘 내가 진단 한번 크리에이터를 한 명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먹힌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기절시키지? 그러면 이분을 또 기절시켜야 돼. 그러면 이분하고 아는 사람한테 또 말할 거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절시켜야 돼, 우선. 너무 행복한데, 지금 번아웃이 왔는데, 너무 행복한데,
돈을 한 10배 더 벌어본다고 생각해봐. 와, 이제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그전 크리에이터한테 내가 받은 구전 모먼트거든. 자, 이게 저렴이 되면 안 올 수가 있을까? 나는 꼭 먹는 거지. 성과 꼭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리스를 가릴 필요가 있나? 걔네들이 이미 잘하는데. 아, 맞지? 그런 거야. 이게 구조적 끌어당김인 거야.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설계한 대로 끌어당기죠. 내 사명으로. 순수하게. 예. 그래서 전략적인 감각화가 방향을 명료하게 하고 행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행복하면서도 10배 수익이 나오게 내가 정렬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실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걔네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인정욕구라는 게 있잖아, 인간이. 그러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어? 아, 이거 겸손해야 되잖아, 또 내가. 아, 이거 내가 한 건 아니고. 다 심리가 다 있는 거야, 그 안에. 인간 본연의 심리들이. 내가 한 건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배웠는데, 이게 좀 우연히 된 것 같네? 그럼 그게 뭔데, 너는? 아, 이거 내가 가르쳐 주긴 뭐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너는 알아도 모를 거야. 아, 그러니까 뭐냐고. 거의 빙의했지, 그 사람들하고 말은. 아, 그 에이그라운드라는 데 있는데. 아, 너무 비싸서 너는 안 할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이 정도로 끌어당겨야지. 어, 이거 이해가시죠? 음. 그래, 나중엔 돈을 끌어당기는 이제 구조적 시스템인데, 이것도 첨벙 강조도 중요하죠, 이건. 좋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있어야 되고, 존재 능력이 있어야 좋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선한 에너지.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창조하고, 거기에 전문성과 정확성 세팅을 하는 거죠. 예. 전문성, 정확성, 친화성이 세팅되면 이기는 거야. 예. 그다음 신용은 시간의 복리. 일관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인내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나다우면 1년, 2년, 3년, 탄식을 기반한 천명이면 1년, 2년, 3년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그 혼자 하는 구간에 대표님은 나다우니까 진짜 나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대표님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는 애들은 대표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나는 계속 할 수 있고 걔네들은 나를 따라하고 어 나만 살아남는 거야. 따라하는 걸 더 장려해야 돼 그러면. 따라하라고 그래 제발. 어. 나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따라를 하네. 자, 그래서 뭐 하다 여기로 간 거지? 그래서 신용이 쌓이고 일관되게. 혼자 일관될 수 있어. 일관성은 어려운 겁니다. 계속 유혹이 오고 돈이 안 벌리는 것 같고 막 계속 와요. 경멸 당하고 욕하고.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니까 시간의 복리가 타기 시작하면 신용이 쌓여. 그때 자연스럽게 돈이 오는 거지. 음. 음. 너무 지겨워서 이거는 하기가 싫으한데 예, 몇 번을 말한 것 같아서 우선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해보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사업을 못하는 건데 많이 욕을 먹었던 컬럼. 욕을 먹고 논란이 있을수록 이게 더 천명이라는 게 좀 확실해지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떤 걸 천명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거의 이거는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수준까지 간 건데 제가 음, 학교에서 똑똑했던 거에 저는 적을 못했었고 한 번도 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조직만 가면 거의 꼴찌였고 또 표면에 보이는 스펙이 좀 이상하진 않은데 그 안에서는 결코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또 좋을 것 같아. 학점 2.87에 수능이 187점에 편입까지 한 사람이 대기업을 갈 수 있다고? 그것도 공채로? 어. 저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까지 다 아는 거예요. 어. 그 안은 썩어 문드러졌고 바깥의 스펙은 그럴듯해요, 제가. 음. 안에는 계속 욕을 먹죠. 예. 근데 고학력자들이 자꾸 오는데 저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실행을 엄청 빠르고 얘네들은 너무 신중해.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하고 조사하고 결항받고 수정하고 다시 계획하고 아이고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한 게 12주 동안 하고 앉아 있어. 그나마 그건 귀엽다 야. 괜찮아. 그래 12주 동안 괜찮아. 아 근데 6개월이 끝날 때까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웬만하면 12주에 이거 끝내고 바로 소규모 결과는 나오고 그 결과를 빨리빨리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 조사, 상세 페이지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어. 홈페이지 계속 커리큘럼 계속 수강생 한 명도 없어. 근데 커리큘럼 계속 만들고 미쳐버리게. 실제로 지금 찔리신 분은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저는 5년 동안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커리큘럼 지금 만든 것도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동안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온. 회피 거부를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 프로세스 만들고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만들고 있으니까 하는 거 같잖아. 무슨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회피 거부 하다가 어떤 아다리 잘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절대 도망가. 아 나 이거는 어 그러니까 부정해 보면서 이 직업 자체를. 예. 그래도 받아들였으면 욕먹고 경멸당하고 범전목하고 욕한 사람이 고용되는 상황으로 가려면 자꾸 여길 돌면 안 된다. 그 똑똑한 애도 계속 여길 돌아. 그리고 되게 회피를 되게 이유가 좋아. 내가 왜 이거에서 좀 빡치냐면 걔가 너무 요즘에 화를 안 냈나 봐. 예전엔 족쳐가지고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가니까 욕먹고 경멸당하는 거 뜨거 하면서 가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세요 대표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진짜 하더라고. 진짜 상세 페이지가 만들고 있어. 미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또 살짝 담갔다 뜨거 하면서 또 상세 페이지 만들었나 아니면 요 뜨거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본업화 하는 게 낫겠다고. 그것도 그거 하는 말을 누가 하는 줄 알아? 사업 막 10년 차 20년 차가 하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정신 안 차리냐 니네. 10년 동안 사업한 놈이 3개월 동안 사업했다 안 된다고? 된다고? 아니라고. 자기도 알면서 왜 회피하냐고. 회피 거부 받아들임을 정말 영리하게 합니다. 예. 이제는 그걸 영리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가가지고 족을 쳐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지. 옛날처럼. 옛날 진짜 족 치면서 갔거든요. 막 거의 뒤에도 막 감시를 하고, 너 여기 욕 먹으러 안 가? 너 저 발을 차는 거지. 거의 군대식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아직 지금 3회 법칙 스탠포드가 모자란가? 여기 약간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이 똑똑하신 분들의 플러스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는 안 담겨 있는데, 더 연구 대상이 몇 명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마스터로 한 것 같아. 그 연구 대상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 연구 대상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똑똑한 사람들은 마스터를 했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아까 단순함, 구조화 다 얘기했죠. 응. 삼형의 전략관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 이 테스트를 넘어설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이게 왜냐면, 저의 회피 거부였습니다, 이게. 저도 회피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난 A그라운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대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졸업 전이나 졸업 후, 직전, 직후, 요런 애들이, 나를 은근히 좀 좋아하네? 왜 이러지? 왜 그러지? 돈도 없는 놈들이? 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해가지고, 동아리를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CDO 연합 대표님 시켜서 지금 없는데. 그래서, 목적은 대학교 동아리를 대체한다 해서, 대학 교육을 동아리에서 대체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 에브리타임 올려서. 실제로 했어. 예. 그래서 변화는 대학교가 필수의 선택이 되고, 창업영화도 구치되어 기업에 편입된다. 근데 이거 테스트를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우리가. 근데 거기가 4명이었나? 5명이었나? 그 중에 2명이 돈 벌었어요. 내가 코칭한 거 아니야. 박선호라는 대표님이 했었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시스템에서 되는 게 어디 검증이 됐어, 사실은. 이게 대학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수리탄에 맞나? 어.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음 유튜브에 이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요즘에 등록자들의 10에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학생들이나 휴학생들 아니면 갓 졸업한 애들이.
되게 젊어지고 있어요, 이 그라운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분명히 뭔가 끌어당긴 게 있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어떤 천명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A 그라운드를 하기도 바쁜데 이거를 통합해야 되나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음. 아. 그러면 오늘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줬었는데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컨설팅 코칭하다가 내가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육과정 설계하지 말고 그만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선 세일즈부터 하라고 했던 거긴 하지만 어 저가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었냐는 보면 그냥 내가 1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으로부터 옛날 저는 일관됩니다 그냥 교육과정 설계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베끼기가 힘든 겁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을 올렸더니만 본질이 없으니까 오래 못 가서 매출을 올렸더니만 뭐가 안 돼서 트리플 시스템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3개, 4개까지 그러니까 2-3 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 원스윙을 하긴 해야 돼.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좀 깊게 팔 수 있어. 원스윙 트리플. 결국엔 이런 거야. 교육과정 설계는 대표님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가면서 만들어 내는 거지 그럴듯하게 1 장, 2 장, 3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예. 근데 기획자인데 몇 줄을 쓰고 앉아 있어. 사업은 시작도 안 했어. 나는 기획을 지금 7-8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직도 내 기획은 완성되지 않았어. 응.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획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거야. 기획할 때 보면은 A 그라운드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12주 차가 기획이에요. 사업 기획. 뭐 시작도 안 해요. 저희가. 제대로 기획을 하긴 하죠. 저희가. 근데 실행을 해서 이거 실패하기 힘들겠다. 그 실행 이게 나오면 바로 가야 돼요. 독립군을 바로 직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스탠포드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자유도를 막 줍니다. 예, 권한과 책임. 스탠포드 조장한테 밀어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냥 우리는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음, 이건 이 내용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직원을 뽑았다고 쳐봅시다. 우선은 사명에 동의하는 직원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뽑을 각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제가 오늘 누군가의 코칭을 했거든요. 진단에서 누군가의 코칭을 했었는데 어, 어떤 거에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뭐 다 공개하기 좀 그래서 직원도 어떤 거에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떤 거에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칙을 들이댈 때 그 사람에게 모든 일에 뭐 시스템을 만든다,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 뭐 정치질 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 원칙이라는 게 사명하고 연결됐을 때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자부심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의 사명은 이런 건데, 너의 사명과 너의 회사의 사명 한번 온라인 시켜볼래? 그리고 너의 사명을 우리는 존중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너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시스템하는데 회사의 원칙도 한번 참고해서 하면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 리딩하는 예시예요. 이 사람이, 모든 일에 시스템을 만든다가 너무 멋있어요.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해가지고 했어요. 그걸 원칙을 딱 박은. 근데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안 만들고 일어나. 그러면 대표님은 누구누구 씨 당신의 원칙 5번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민망해질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대표님한테 지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말에 뱉은 걸 안 지킨 겁니다. 이해가네요? 거기다 자기가 이걸 지켜야 자부심이 생기는데 자기가 사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해가죠? 리딩 역할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고 스탠포드 챌린지 마스터마인드 대표님들이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주지 마시고 그들의 원칙과 사명에 입각해서 조언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조언입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마시고. 예. 그들의 원칙을 얘기하세요. 그들의 사명을 얘기하세요. 예.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한 걸 지켰냐 안 지켰냐냐예요. 예. 그래서 단순함이 또 나왔는데 좀 된 기수는 한 10기수 전부터였는데 39기는 한 80%까지 80%에서 90%가 컨설팅 회수했고 35기도 엄청 많이 회수했죠. 한 4명 5명이었던 것 같은데 4명 정도. 그리고 38기도 38기는 좀 약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회수를 어떻게 시키냐면 계속 단순성 쓰면 나중에 단순하게 시켜서 그래. 단순하게. 단순성. 12주가 끝나면 이거가 끝나는 거나? 이거만 하면 끝났다고? 그러면서 점점 그 레벨 활동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창의성이 올라가고 단순하니까 효율이 올라가고 주인의식이 올라가죠. 음. 쇼폼까지만 얘기해 볼까? 쇼폼. 음. 아무튼 이 쇼폼은 부하율을 배우실 때 모기가 왔네. 부하율을 배우실 때 전에 쇼폼을 끊고 부하율을 세팅하고 잠재의식 세팅하는 게 좋아요. 저도 쉬는 날에 막 쇼폼을 계속 볼 수밖에. 요즘에 카카오가 진짜 좀 안 좋더만. 오픈 채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애들이 막 자꾸 올라와. 그거 어떻게 지워?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카카오.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그것도 쇼폼에, 나도 갑자기 쇼폼에 그 중독돼가지고 막 이상한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해. 걔 뭐 하는 애들이야? 진짜 죽여보고 싶네, 진짜. 아무튼 쇼폼, 나의 감정을 찾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쇼폼은. 비교 대상이 나왔다 웃겼다가 막 주로 웃기는 것 같아, 카카오 애들. 옛날 틱톡처럼 웃겼다가 대리 성취가 나왔다가 분노의 정의감이 펼쳤다가 이걸 1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신병자가 사업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응. 정신병자인 거야, 얘들. 응. 그래서 결국에 사업 공부할 때 쇼폰 끌고 와라. 응. 쇼폰 끊고 와라. 그러면 한 일주일 넘어가면 의사결정 질이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아주 좋아지고. 다음에는 이분법적 사고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 있으세요?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이분 또 30일기 희성님 나타났네. 어디 갔다가 또? 여기 40, 이거 비슷한 사람, 영훈님하고 비슷한 사람 여기 또 나왔네. 음. 댓글 다니고 다시 복귀하셨나봐. 코칭이 오겠네. 음. 혹시 마스터 대표님 아니신 분은, 좋아요. 어, 저희가 그 무료 책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4권. 이거 전자책도 전체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음, 후기를 A그라운드 여기, A그라운드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디냐, 이게. 여기 한번 남겨주시면, 안 남기시고 뭐 무료책을 신청하셔도 되고, 여기 무료책 이벤트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후기, 예,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그것도 드리고, 오늘 강의 뭐 녹화본이라든가, 뭐 요약본이라고 하나?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음. 오늘 담이 와가지고 제가 약간 에너지가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2 년에 한 번씩 담이 와요 지금. 하도 앉아만 있으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70 페이지부터 또 과외를 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